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토함수 열기 찾아보기 오전 커마 읽어 스페리스트 이론 수업 빠지지 마시고 일단 오늘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 수업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다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올해 시험 자료를 어젠가 구해서 그걸 봤는데 조금 변화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나왔던 뭐 부분합, 정렬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뭐 중복 내용 제거, 항목 제거, 그 다음에 그 표시 형식 굉장히 많이 나오.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말고 뭐 조건이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수식 들어가는 거 말고 외적인 것들 그것도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 따로 나중에 수업 말미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엑서사이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왜냐면 아직까지 제가 어제 자료를 구해서 그냥 얼핏 봤고요.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다시 풀어놓기도 좀 그렇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런 내용이 쉽게 와닿을 거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은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했던 내용만 그냥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정리해서. 프로시저는 끝난 건가요? 아니요. 남았죠. 프로시저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프로시저 합니다. 또 할 겁니다. 지금 계산 작업하라고 해가지고. 아니요, 어제 문제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제 문제를 푸는데 안 배운 것 같았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적었어요. 몰라 안 배웠다고요? 저 기본적인 거 다 가르쳐 드렸어요. 3번 문제 푸는데. 예. 하고 필수를 얘기하자는 건데. 그거 가지고 다 못 맞춘다고 했잖아요. 제가. 10점밖에 안 된다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다 채워 넣어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제 프로시저 마지막인데 계산 작업 파일 예시로 이제 봄이 압니다. 자, 계산 작업 파일 예시고 맨 마지막 시트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뒤로 이동, 단축 클릭.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정의라는 시트명 선택하시고 이거 프로시저입니다. 이것도 프로시저입니다. 교재 155페이지 효성씨 질문하신 내용 어제 보셨던 내용이 혹시 옵션 단추인가요? 그냥 3권의 기본 모의고사 1회의 맨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은데 사진 찍어서 문제 사진 찍어서 가죠. 연산자도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네? 연산자 같은 것도 사용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동그라미 2번 문제 같은데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문제 저 이거 몇 번까지 얘기했나 보다가 보자가 아니 동그라미 2번 문제 그게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료가 잠깐만요.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답변 같이 진행하고 합시다. 그냥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저기 설명드릴게요. 이거 지금 질문에 대한 건 자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가 총 15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 유형을 우리가 안 봐서 그런 건데, 이 보시면 1번이 폼을 여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예? 1번 문제가 무조건 폼을 여는 문제라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몇 가지가 이제 살이 붙어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무조건 닫는 문제입니다. 언노드미.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함수도 들어가기도 하고 식도 들어가기도 하고 코드가 한두 줄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7줄은 들어가야 됩니다. 심할 경우는 10줄이 넘게 작성을 해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변수 작업했죠.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전체 보니까 다 어렵다고 해서 이걸 다 포기하시는데 아니요. 이거 뭡니까? 폼 이름 좀 쇼만 해오면 제가 하고 언너드미 클로즈만 해오면 뭐 5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날짜 시간 나타내는 함수가 뭐죠? 날짜 시간을 동시에 나타내는 거. 그럼 날짜만 나타내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외우셔야죠 이제. 그러면 제가 나우도 보여드리고 타임도 다 보여드릴 수 있냐고요. 그럴 적 시간 여유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 옆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는 건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물론 이거 지금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건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거니까 그 나머지 내용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질문하셨는데 그 문제 유형을 안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1, 3번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업 가지고도. 제 기억상 그냥 그 프로시저에서 1번 같은 거 다 풀었는데 그냥 임의로 그 종료 버튼에 언로드미를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 모의고사 파일에 언로드미가 그런 거 이제 문제를 준비하면서 잘못한 거겠죠. 문제 파일 준비를 잘못한 거라고요. 자, 세상에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자료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죠. 파일의 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종료 버튼 누르면은 그냥 알아서 꺼지는 그 언로드미가 이미 그러니까 파일 준비 그러니까 그건 문제로 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다운받은 거 넣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미리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건 그 문제를 작성하라고 안 나오겠죠. 3번 문제로 안 나온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그랬잖아요. 만점 받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못 해드린다고. 그 문제 유형에 닿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다 나와요. 근데 그건 옛날 문제. 앞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셨군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제목이 모의고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기출 문제부터 푸세요. 모의고사 문제는 나중에 푸시고 그 제일 뒤에 가면 최신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니까 모의고사 문제는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입니다. 하지 마세요. 자, 때가 되면 말씀드렸는데 미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3권에 모의고사 최신 기출 문제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모의고사 실제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제목에 따라놓은 앞부분 3권의 앞부분이 절반은 하지 마시라고요. 나머지 가운데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 15개 회차 정도 되는 그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시간이 이만큼. 자, 교재 155페이지 펼치시고 제목이 사용자 정의 함수네요. 오늘 끝내고 내일 액세스 진행할 겁니다. 교재 바꿔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까지 하신 내용만 하셔도 충분히 학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만 완벽하다면 합격이면 합격. 엑셀은. 다른 것들은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그 실력이 자꾸 쌓이는데 함수는 실력이 점점 쌓이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이 되어서 확 계단식으로 이렇게 뜁니다. 계단식으로 실력이. 점점 높아지진 않습니다. 함수라는 거. 자, 사용자 정의 함수. 자, 어제
이제 어제 이야기 돌아갑니다. 파일은 열지 마시고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어제 코딩을 하는 곳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게 있었고, 단축키 알고 계세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나타낸 단축키 Alt F11. 자, 여기에 모듈이라는 게 있고 폼이라는 구조가 있고, 탐색기 안에 엑셀 개체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프로시저라고 해서 모듈에서 작업을 지난 시간에 이 작업을 하신 거 기억나세요? 모듈이라는 공간에 가서 했던 거. 자, 이 모듈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방금 어제 실습해 보셨던 기본 프로시저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 우리 매크로 작업할 때 매크로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록이라는 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이 모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편집하러 왔을 때 코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어렵죠? 암호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후에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 그때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험과 연관해서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즉 함수도 내 입맛대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수 내 입맛대로. 기존에 제공해주는 sum, z까지 나와 있는 그 함수들 외에 내 입맛에 회사에서 쓰는 함수라는 게, 식이라는 게 딱 회사만의 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걸 함수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할 겁니다. 요거.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에 몇 가지 더 추가시켜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프로시저 부분. 이것도 프로시저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도 프로시저. 동현 씨는 그 계산 작업 파일 예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 시트로 옮겨가시고,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디 가서 작업한다고요? 작성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에 가서 합니다. 모듈이라는 공간에. 됐습니까? 자, 그거 아시고. 자, 그럼 출발하죠. 자, 1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내용만 완벽하다면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다 만나볼 겁니다. 총 6개인데 그중에 한 개는 안 할 거고요. 그건 시험에 두 번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담겨져 있겠죠. 근데 그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1번. 사용자 정의 함수 fn 적립금을 작성하여 표 1의 253에서 215 영역의 적립금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fn 적립금은 매출액 적립률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주고.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방금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은 어디 가서 한다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합니다. Alt F11. Alt F11. 자, 그 다음 어느 공간에서 작업한다고요? 모듈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깨끗한 모듈에서 작업할 겁니다. 삽입. 모듈 삽입하는 거지 잠깐 한 번 정도 실습해 보셨죠? 자, 삽입의 모듈. 그리고 지금처럼 모듈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험장에 가면 이 문제를 풀 때쯤 되면 모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더 자체가 없다고요. 이 문제를 풀 때 되면 이 문제의 순서상 풀 때쯤 되면 이 내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방금 삽입의 모듈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이 모듈 폴더라는 구조가 따로 생겨납니다. 모듈 1, 2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어제 명령의 시작은 뭐였죠? 서버 엔드 서버라 그랬잖아요. 함수의 시작과 끝입니다.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 그 다음 함수명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의 fn 적립금이라는 함수명을 작성하여 적립금. 자, 가로 열고. 어제 여기 명령에는 기본적으로 가로 열고 닫고 안에 내용물이 없었죠. 함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로 안에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복습 안 한다고 또 잔소리가 큽니다. 인수 썸 함수 쓸 때 가로 열고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인수 제가 자꾸 기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초가 잘 되어져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푼다니까요. 쉬운 문제는 연습 몇 번 하면 다 풀립니다. 근데 그게 합격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 베이스에 깔아야 될 점수이기 때문에. 자, 방금 읽었던 내용의 매출액, 적립금. 적립률 죄송합니다. 저 혹시 오타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자, 엔터. 그러면 엔드 펑션, 함수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자, 이 방금 읽었던 첫 줄, 그 다음 첫 번째 삼각형까지의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문제 그 밑에 보면 흰색 박스 보이세요? 테두리. 검정색 테두리 보이세요? 안에 흰색 바탕에 그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그게 이제 틀린 부분이 뭐냐면 펑션 앞에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자, 일단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세요. 자, 코드 입력하실 때는 소문자를 일단 입력하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면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커서 위치를 바꾸시면 저거 아이고 퍼블릭. 자, 오타있군요. 그러면 대문자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는 특정 개체가 이벤트가 특정 개체 이름 언더라인 이벤트 가로 열고 닫고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서브가 붙었고 그 앞에 혹시 붙은 거 아세요? 제가 강조는 안 했거든요. 다음에 때가 되면 설명드리게 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프라이빗이라고 이제 붙어 있었어요. 프라이빗 서브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차이점은 뭐냐면 퍼블릭 함수는 어떤 시트에서든 다 사용 가능해야 되죠. 썸 함수를 여기 시트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썸 함수가 아니죠. 이 시트 다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용입니다. 함수는 공용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문제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오타 없이. 이 내용은. 여기까지는. 그런데 프라이빗은 특정 위치에서만 특정 상위 개체에서만 사용 가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고 퍼블릭은 어느 위치에 가서 다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물론 필기에 가면 이런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이 나오긴 한데 어쨌든 두 가지 정도만 알아도 필기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퍼블릭은 어느 위치에 가서 다 사용 가능한데 프라이빗은 특정 상위 개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정도고. 자, 그리고 코드 작성할 때 줄수 칸수 상관없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보겠습니다. 적립금은 매출액 플러스 가로 열고 매출액 곱하기죠. 매출액 곱하기 가로 열고 적립률 곱하기 추가 적립률. 자, 그러면 적립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쓰고 있죠? 자, 제 화면 봅니다. 엑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적립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문제에 FN 적립 문제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하는 요령 가르쳐줍니다. 작성하여 표 1의 다음 영역에 적립금을 계산해요. 자, 여기 보세요. 적립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표 1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녀석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내용 그렇잖아요, 지금. 이걸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제 두 번째 삼각형에 나와 있는 적립금은 뭘 의미하죠? 여기서 적립금은 VBA 세상에서 이 녀석을 의미하겠죠. 이 적립금이 여기 엑셀사에서 요구하는 적립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매출액이라는 인수 있죠. 그럼 매출액 곱하기 가로 열고 적립률 플러스 추가 적립률이라는 내용은 없네요. 그럼 이거 함부로 적으면 안 됩니다. 추가 적립률. 이건 있잖아요. 여기 인수로서 받아들인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쓰시면 되는데 자 없죠. 자 출석 처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기본 내용 설명만 한 번만 잘 들으시면 틀은 잡힐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추가 적립률은 매출액이 100만 이상이면 2%. 그러면 추가 적립률은 자, 내용 파악해 봅시다. 추가 적립률은 얼마? 2%.
이건 언제? 100만, 100만 맞죠? 100만 이상일 경우, 100만이 안 되면,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자, 매출액이 100만 이상. 코만 넣으시면 안 되고, 이게 조건이죠. VBA 세상에도 조건이 이렇게 적습니다. 엑셀처럼. 그 다음, 이면 2%를 적용한다. 뭐 떠오르는 함수 있으세요? 조건을 만족하면 처리한다. if. 자, 여기는 교재 159페이지 갑니다. 교재 159페이지 갑니다. 여기는 if 함수가 아니고 if 구문이라고 합니다. 어제 위드 구문 배우셨죠? 자, if 조건 띄우고 then 구문입니다. 외우셔야 되나 문장 그가 뭐 우리 따지면 간용어구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간용어구 영문법으로 따지면. 자, then 그 다음 줄 바꿉니다. 엔터 쳐서 줄 바꿉니다. 그리고 처리 방법 구조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수업하시고 나면 뭐 FN 적립금 계산은 매출액 곱하기 적립률 플러스 얼마? 2%. 자, 앞에 봅니다. 2%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퍼센트 처리는 퍼센트 계산은 엑셀만 가능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VBA 액세스에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0.2 대신에 2% 대신에 뭐 실수값인 0.02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럼 그 외에 나머지라는 의미죠. else라는 코드를 씁니다. else. 그리고 FN 적립금은 매출액 곱하기 가로 열고 적립률 플러스 제로. 이건 플러스 제로는 안 써셔도 됩니다. 그냥 의미상 국색을 맞춘다고. 자, 어제 위드 구문할 때 구문이 시작되면 구문이 끝이 나야 됩니다. 마침표 역할을 하는 개념. and if. 이게 가장 시험에 나왔던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자, 닫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서 문제 15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FN 적립금 함수 만들었잖아요. 자, 그냥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그냥 따라가 봅시다.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범주 모두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함수명이 뭐라고요? FN 적립금. 자, 그래서 FN 적립금 찾습니다. 찾았어요? FN 적립금.
함수명 그 아까 퍼블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찾았습니까? 확인. 그러면 이제 인수 작업하면 이제 매출액 얼마? 참조. 순서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적립률 인수에 커서 놓으시고 적립률 참조. 상대 참조. 이것도 절대가 나올 수도 있고 자동차 아래쪽 한번 써야 될 구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올 수도 있고 절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가 몇 번 나왔냐고요? 100번 중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항상 교육을 물어봤으니까 답변도 하시고 그다음 더블 클릭 이렇게 끝. 전체 맥락은 아시겠어요? 자, 문제는 이제 요런 이제 코딩을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겠죠. 자, 그래서 유형별로 이제 쭉 이렇게 나갈 건데, 자, 이번에 이제 2번 갈게요. 효진 씨 준비되셨어요? 네. 자, 표 2로 가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M 배송비를 작성하여 사용자 정의함수 어디서 작업한다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삽입의 깨끗한 모듈에 가서 작업을 한다. 작성하여 표 위의 배송비를 표시하시오. 다음 영역 여기에 사용자 정의함수를 이용해서 배송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가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FM 배송비는 판매 금액과 등급을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줘. 요 내용은 밑에 박스 안에 있습니다. 흰색 테두리 박스 안에. 자, 그러면 코딩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Alt F11. 단축키 쓰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항상 깨끗한 모듈을 작업할 겁니다. 여기다 해도 되긴 한데 항상 제가 그랬죠. 아까 모듈이라는 게 원래 없다고.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삽입의 모듈. 그래서 자, 그 다음 흰색 박스 안에 있는 거 오타 없이 그대로 입력하세요. 퍼블릭 펑션 FM 배송비 가로 열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 틀입니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배송비는 판매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등급이 정회원이면 1000. 조건이 몇 개 보이죠? 방금 읽었던 내용 중에 조건이 몇 개 보입니까? 2개. AND 조건입니까? OR 조건입니까? 이거나 OR 조건 안 보이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함수 공부 안 했다는 증거니까. 자, 판매 금액이 50만 이상이거나 등급이 준회원이면 조건 2개 보이세요? 2개 이상의 조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이 판단, 이거나 OR 조건이냐 그 외에 나머지. 자, 그러면 우리가 표시해야 될 내용이 1000, 3000, 4000 세 가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조건에 따라 값 표시를 한다고 해서 이 세 가지 값을 표시할 때 if 함수를 2번 적었거든요. if 함수를 2번 적었습니다. 찾아가세요. 내용 모르면 앞에 가서 복습하세요. 다시 그걸 백해서 해야지 해드릴 그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라고 제발 시킨 대로 하세요. 안 하니까 실력이 안 늘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왜 실력이 안 늘어요? 공부를 안 해놓고 제가 앞 시간에도 제가 똑같은 잔수를 한 번만 더 하자면 기출 문제만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시험을 10번까지 시험 보고 떨어져서 저한테 수업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방법이 잘못됐는데 그걸 뜯어고쳐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사람 습관이란 게 10번 동안 시험을 보는 동안에 본인만의 어떤 이게 습관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성인이잖아요. 20살 넘었으니까. 죄송한데 제가 잔소리 죄송합니다. 성인들한테. 근데 20살 넘은 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엑셀을 차라리 커말 준비를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차라리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미친 듯이 저 개주니까 저 믿고 따라오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신 분들은 제 생각하고 분명히 이게 안 맞을 제 방식하고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게 맞으니까 제 거대로 오세요. 제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 내용 자 읽어보자. 자, 그러면 조건이 방금 첫 조건이 판매 금액이 10만. 그다음 등급이 이 정도는 이제 눈에 들어올 까지요. 정형화. 두 개 이상의 조건이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이 판단. 오화 조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도 VBA 세상에도 뭐가 없냐면 우리 배열 수식에서 했던 것처럼 뭐가 없다고요? 엔드 오화 함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엔드 오화 연산자입니다. 자기 빼기처럼. 엔드 오화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화 함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건이죠. if문 사용하라고 나와 있죠. if 구문 한칸 띄우고 조건 한칸 띄우고 대 그리고 엔터 쳐서 줄바꿉니다. 처리 방법 뭐라고요? fn 배송비는 1000. 이것도 이야기를 안 했군요. 요 이꼴은 아직까지도 요 이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넘긴다는 거고요. 요건 이건 조건입니다. 에? 이게 상에 따라 이 이꼴이 의미가 틀려지는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조건의 이꼴이고요. 이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넘긴다는 이꼴입니다. 대입의 이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엔터 쳐서 줄 바꿉니다. 처리 방법 끝났죠? 뭐 처리 방법은 이 명령이 한 개의 명령만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개 이상의 명령이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 159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처럼 값을 3개 이상 적어야 될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느냐? 159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렇지 않으면 else if라고 붙여서 씁니다. 띄워서 쓰는 거 아닙니다. 붙여서 씁니다. 코드입니다. else if 한 칸 띄우고 판매 금액 5만 와 등급이 원 자, 줄 바꿉니다. 엔터. 처리 방법 3000 넘겨준다. 어디에? FN 비송비. 오타 조심. 항상 오타 조심. 오타는 처음부터 발생하면 안 됩니다. 수정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타 발생 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틀리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보면 다시 153페이지, 155페이지로 돌아가시면 문제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냐면 그 외라는 표현이 있죠. 그 외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코드가 else 그리고 줄 바꿉니다. 처리 방법 FM 배송비는 4000 그리고 구문이 끝이 나면 끝을 날 줄 바꿔서 구문이 끝이 났으니까 end if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죠. 값을 두 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처리 방법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자, 닫겠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고 작성하라는 문구가 있었네요. 이걸 FN 배송비는 무슨 인수? 판매 금액과 순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상대 참조 등급 순서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마무리 되셨나요? 자, 3번 갑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N 가입 상태를 작성하여 표 3의 가입 상태를 표시하시오. FN 가입 상태는 가입 기간, 미납 기간을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줌.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뭐 뒤도 돌아볼 거 없습니다. Alt F11. 자, 삽입에 모듈까지 연습하시고 항상 깨끗한 데다 작업하세요. 그리고 흰색 박스 안에 다음 페이지 흰색 박스 안에 퍼블릭 펑션 FN 가입 기간 열고 가입 기간 콤마 미납 기간 엔터 치시면 엔드 펑션까지 함수의 시작값과 퍼블릭 공용 모든 곳에서 다 불러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155페이지 갑니다. 두 번째 삼각 맨 마지막 삼각형 맨 마지막 두 번째 삼각형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조건 보이세요? 이면 해지 예상.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일 경우에 미납 기간이 0이면 정상, 미납 기간이 2이면 초과이면 미납 기간이 2초과이면 휴먼 보험, 그 외에는 미납 기간과 개월 미납을 연결하여 표시. 1개월 미납. 내용 이해되세요? 이 지금 읽었던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분석하고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정리가 지금 되세요? 빨리 31분 될 테니까 빨리 전체 현황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구조 이해되세요? 아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저렇게 분해가 되셔야 된다고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해지 예상이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 그러면 가입 기간 미만일 경우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 안에서 또 뭡니까? 가지를 3개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적었잖아요. 문제 해석하는데 시간 다 보낸다니까요. 실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식을 적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원래. 근데 이게 문제 내용이 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고민을 하시라고 하는 건데 자꾸. 그래야 생각이 빨라지고 빨리 손가락도 빨라질 거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미납 기간. 자, 이거 새로운 또 방금 했던 내용과 좀 다른 구조입니다. 이상 가입 기간. 이 내용은 있잖아요. 지금 인수로 받아들이는 내용이니까. 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if 구문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는 if 구문 if 공백 조건 공백된 이 방법이 뭐라고요? 해지 예상이나 문자값을 표시한다 했죠. 누구한테? fn 가입 상태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한테 값을 넘겨줄 거다. 무슨 값을? 문자값 해지 예상. 이중다운표 묶어 처리. 여기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그 다음 게 문제죠. 그 외 나머지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한 개 처리했으니까 if 구문이니까 else라고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또 세 가지 경우가 나뉘잖아요. 그럼 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방금 배웠던 if, else if, else, and if라는 방금 요런 구조를 한 번 더 안에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세 가지 값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여기. 그럼 다시 if 안에다 if 구문을 또 씁니다. 이거 if 미납 기간이 0이면 then 처리 방법 fn 가입 상태는 정상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이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혹시 여러분들 보험 넣고 계세요? 보험이 2달 밀리면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예? 보험금을 제때 넣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이게 됐습니까? 자, 그
그다음 else if 한 칸 띄우고 붙여서 else if는 붙여 써야 됩니다. 미납 기간이 2초가라면 then 처리 방법 FN 가입 상태는 무슨 값을 받을 거라고요? 휴먼 보험이라는 문자 값을 받겠다. 문자 직접 입력이니까 이중따옴표 묶어 처리 여기도 이 동네도. 그다음 그 외 나머지 else FN 가입 상태는 무슨 값을 넘겨받을 거라고요? 미납기간과 자 미납기간은 인수에서 받아들인 데이터죠. 그럼 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미납기간 그다음 몇 개월 미납은 문자네요. 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건 넘겨받는 값이거든요. 네? 매번 내납기간을 넘겨받는 미납기간이 항상 1이에요. 넘겨받는 값이 미납기간이 항상 2예요. 함수의 인수에 들어가는 값이 셀 주소를 참조하는 값이죠. 셀 주소에 있는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요. 아니죠. 변수죠. 개월 미납은 쌍따옴표 쳐져 있잖아요. 문제. 이건 미납기간이 어떻게 바뀌든 개월 미납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상수 개념이죠. 변수 상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하셔야 됩니다. 뭘로? n% 연산자로. 그리고 잠깐만요. 엑셀은 n% 연산자에 대해서 붙여 쓰는 걸 허용합니다. 허용합니다. 원래 기본이 아닙니다. 연산자 기호의 기본은 무조건 띄워 쓰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엑셀만 연산자에 대해서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줄 뿐입니다. 스페이스. 변수와 상수는 분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변하지 않는 문자 상수는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은 이중 따옴표 묶어 처리한다 그랬죠. 그 개념이 문자 상수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왜 변수 상수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써먹을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잡히지 않으면 식을 적는데 되게 힘듭니다. 자, 그 다음 안쪽에 있는 if에 대한 것 end if.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if에 대한 구조 끝이죠. end if. 이렇게 두 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물론 이 내용을 저와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만 정답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도 있긴 한데 그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게 틀렸다기보다 이게 훨씬 더 관리하기 구조적으로 이게 관리하기 편하다고. 그리고 문제 취지에 따라가면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관리하기 편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닫으면 자동 지정이 된다 그랬고요. 자, 함수식 작성하셔야죠. 이걸 fn 가입 상태는 순서 중요합니다. 가입 기간, 상대 참조, 미납 기간 선택이 안 되군요. 다른 셀을 이메일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미납 기간, 상대 참조 가로 닫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아니면 더블 클릭 채우기 엔드 상태에서 4번 가겠습니다. 개월이랑 미납 사이 띄어. 공백이 있으네. 개월입니다. 왜 공백이고요? 제가 못 찾쳤네요. 자, Alt F11. Alt F11. 저희 개월 사이에 개월과 미납 사이에 공백 문자가 총 5글자의 데이터군요. 5개 길이의 데이터이군요. 4개의 길이가 아니라 공백 닫으면 자동 지정이 되고 자 이건 어떻게 처리하냐면 가서 다시 수정 상태에 가서 엔터를 한 번 더 칩니다. 그러면 바뀐 내용을 다시 반영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수정 상태 가서 그냥 엔터 한 번만 치면 이 함수, 수정한 함수의 내용을 그냥 자동적으로 반영시켜 줍니다. 자, 156페이지. 사 번 가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n 할인 금액을 작성하여 표4의 다음 영역에 할인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할인 금액은 fn 할인 금액은 사용 내역 관계 금액을 인수로 받아 할인 금액을 계산하는 함수이다. 할인 금액은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면 자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해야 되니까 Alt F11 삽입의 모듈 깨끗한 모듈에서 흰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퍼블릭 코딩 때문에 영타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요. 작성이 다 되셨으면 두 번째 삼각형 내용을 읽겠습니다. 할인 금액은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관계가 본인, 처, 자인 경우는 금액의 80%,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관계가 부모인 경우에 금액의 50%,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조건 보이세요?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 그다음 관계가 뭐? 본인. 자,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그 다음 조건 뭐가 보이죠? 처 보이세요? 자, 제 화면 봅니다. 보고 작성하세요. 저거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공부하신 겁니다. 제가 조건은 비교값, 연산자, 기준값 형태 나와야 이게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러면 조건의 형태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아니 어디 가서 양식 작성하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누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신가 물어보면 됐어요?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왜 된다고요? 엔드나 오어 조건 판단. 그러면 사용 내역과 관계 본인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는 어떤 조건? 엔드 연산자. 여기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식에 뭐 표현이 없다고요. 판단 근거가 없다고. 이건 제 직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오하 맞아요? 자, 관계를 물어봤는데, 에? 제가 본인이 되고, 처가 되고, 자가 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동시에. 그 논리적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세 개 중에 한 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엔드 오화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엔드 오화 결합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다고요? 어느 녀석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느 쪽부터 먼저 계산합니까? 이게 자동 필터라면 어디 가서 먼저 계산할 겁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처리하지 않을까요? 자동 필드에 가서 관계 체크, 본인 체크, 관계 필드에 가서 본인 체크, 처 체크, 자 체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처리하겠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형태가 그 구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조건이 어려운 거라고요. if 조건
공백된 처리 방법은 FN 할인 금액은 이꼴. 자, 제 화면 봅니다. 금액의 80% 계산이라는 표현이 문제 있었나요? 네? 네? 자, 이거 문제 해석하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부터. 왜냐고요? 너무 자주 나옵니다. 액세스 가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어떤 계산을 해서 넘겨주냐면 금액이라는 건 인수도 받았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건 변수 개념입니다. 이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의 계산은 곱하기 계산을 의미합니다. 의 계산. 문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의 계산, 곱하기 계산입니다. 그리고 방금 퍼센트 계산 안 된다 그랬죠? 실수값으로 처리. 그 다음 표시해야 될 값이 처리해야 될 내용이 금액의 80% 계산, 그 다음에 금액의 50% 계산, 그 외 공백 처리. 그러면 처리액 3개죠. 그럼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else 그리고 사용 내역 일반 의료비 관계 부 관계 모입니까? 이게 조건이고, 자, 조건이 여러 개 있네요. and인지 or인지 판단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이 두 사이는 and. 부모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는 없겠죠. 와, 그리고 이제 어느 쪽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and와 결합 조건일 때 우리가 이게 만일에 필터 문제였다면 아마 관계 필터에 가서 부모를 먼저 조건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묶여져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네, 한 칸 띄우고 된 처리 방법은 FN 할인 금액은 금액의 50%, 금액의 50%, 0.5. 그리고 그 외 나머지라는 표현, else 코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FN 할인 금액은 공백 문자 값을 넘겨준다. 스페이스. 그리고 구문이 끝이 났네요. and if 작성 다 되셨어요? 자, 식 작성은 이제 뭐 요식행위 FN 할인 금액은 이꼴 FN 할인 금액은 순서대로 사용 내역 조심하세요. 사용 내역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관계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트. 그래서 보시면 시험에 단순 if 구문, if, else, if가 들어가는 구문, 그 다음에 조건이 한 개, 두 개, 여러 개가 결합되는 형태. 뭐 그런 형태. 근데 이게 지금 보고 계신 이게 되게 어쨌든 이 책을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욕을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나 몇 개의 부분은 정말 잘 뽑아놨습니다. 종류별로 나올 수 있는. 자, 그 다음 5분은 안 할 겁니다. 5분은 모른 척 하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자, 6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방금 하셨던 내용 구문들 중에 if, else if, l 점점점
else, and if 이 구조 있죠. 요걸 처리해 줄 수 있는 구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진행할게요. 예.